그 음향을 처음에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음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뭐 음향 오퍼레이터가 되거나 그 공연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음향도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활동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활동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 관련된 진로, 만약에 내가 음향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를 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좀 약간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총 8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크게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음향 시공, 음향 기기를 설치하는 쪽으로의 진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치 업체, 음향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어요. 뭐 스피커가 됐건 음향 콘솔이 됐건 음향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 쪽에서는 이제 시공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기기를 설치하고 뭐 튜닝하고 이런 그 학문적인 것들을 하죠. 물론 그분들이 음향에 다른 것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예, 제가 만나봤던 음향 설치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 음향 오퍼레이터 분들이랑 약간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꼼꼼한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음향이 꼼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설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해요. 배선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납땜하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진짜 선 하나하나를 배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공 같은 것들이 한번 설치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뭐 10년 뭐 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말 잘해요. 뭐 선 나열 잘하고 이 공연장이나 아니면 그 건물에서 배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납땜 정말 잘하고 그 일 처리 자체를 봤을 때 좀 꼼꼼한 스타일,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근데 장점이자 단점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을 만난 것보다는 도면이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계를 얼마나 잘 연결을 하고 공간을 어떻게 잘 튜닝을 하느냐, 그런 쪽에 아마 주된 관심이 있고, 성격이 약간 꼼꼼한 사람, 그 배열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라면은 시공 쪽으로 음향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시공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음향을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시작은 뭐 대학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핀마이크나 이런 그 오퍼레이터, 한마디로 그 RF 엔지니어부터 시작을 해서 뮤지컬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뮤지컬 쪽이 재미있어요. 저도 대학로 쪽에 조금 있었고 그 투어 팀에도 있었는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 재밌는 공연을 만나면 진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공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연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실력이 늘고 여러 가지 캐리어가 들었을 때 그 대학로 쪽에서 계속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예, 그런 경우죠. 그 컴퍼니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뮤지컬을 좋아하고 공연을 좋아하고 무대를 좋아하시는 분, 예, 그런 분들이 가시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연 및 콘서트 음향은 보통 많은 그 렌탈 업체로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렌탈 업체들이 있어요. 그 메이저급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정말 그 음향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만났던 친구들이 저는 콘서트 그 음향 감독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고, 덕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생각하면서 콘서트장에 가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를 보고 나도 저런 자리에,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오퍼레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뭐 보통 SR 같은 경우에 예, 많죠. 많은데
장점은 화려한 삶 속에 힘들죠.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물론 저도 초창기에 이제 렌탈 쪽에 있었는데 많이 힘듭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여름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땀 많이 나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맨날 행사하고 리허설 끝나면은 바로 다음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실력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점은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른 렌탈도 뭐 바쁘긴 바쁘지만 그러니까 렌탈이 아니라 다른 음향도 바쁘긴 바쁘지만 이거는 짐을 나르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제 후배들 봤을 때 뭐 많이 벌면 또 많이 벌어요. 또 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일한 만큼 돈을 버는 뭐 약간 좀 솔직한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주로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공연 좋아하고 행사 좋아하고 뭐 하는 거죠. 주로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쪽 음향을 할 수 있고 렌탈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학문적인 음향인데요. 이거는 음향이라기보다는 소리 연구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대학교 뭐 무슨 소리공학과 교수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향이나 소리에 대해서 진짜 학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 음향이라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리의 물리적인 원리, 뭐 이런 음향에 대한 학회가 있어요. 음향학회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음향을 학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공부도 잘하시고, 예,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나가시려면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좀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시면 좋은 그쪽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공연장 음향 관리자는 제가 가진 직업이다 보니까 이건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튜디오 음향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레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앨범 제작을 하거나 뭐 그렇죠, 녹음 쪽이죠. 이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일반적인 SR 음향하는 분들이랑 좀 관점이 약간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SR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공간적인 소리에 약간 집중을 해요. 소리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방출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는 뭐 SM58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야라면 스튜디오는 녹음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공간이 지금 뒤쪽으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 시설에 조그만한 스튜디오처럼 써요. 여기 모니터 스피커랑 뭐 여러 가지 마스터 키보드랑 해가지고 편집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얼마나 잘 녹음하느냐. 이쪽에서는 이제 녹음 장비나 이제 프리앰프 이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깨끗한 소리를 받아서 그걸 이제 제작하는 뭐 편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멘트를 녹음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음악을 녹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죠. 예전에는 녹음실에서 많이 되던 것들이 요즘은 홈 레코딩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컴퓨터랑 마스터 키보드랑 프로그램 그리고 간단한 모니터링 장비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시도하기 좋은 그리고 시작하기 좋은 건데 좀 예민해야 되죠. 소리를 SR이랑은 좀 틀리게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이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뭐
예, 스튜디오 음향은 약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 음향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옛날에 아주 살짝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해봤네. 그 방송국 그 감독님들이랑도 친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방송국 음향이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송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경우 외주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음향 감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는 모든 행사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로 사실은 그 공조라고 하나 그 스튜디오 안에서 사실은 세팅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콘서트 같은 경우 사실은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팀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방송국 음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라디오 송출 같은 거 할 때 그 음악에 대한 전체 그 시스템 관리를 하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볼륨 조절의 음악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방송국 음향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그 방송국에 들어가려면 물론 이쪽 분야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영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입사 기준이 좀 일반에 비해 높아요. 일반적인 저기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보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보세요. 그 학업적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공부 약간 좀을 잘하셔야지 들어갈 수도 있고 경쟁률이 물론 높고요. 안정적이고 예 돈을 예 그 잘 버시죠. 근데 어찌됐건 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행사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송국 음향하시는 분이랑 저랑 이제 같이 뭘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그 방송국 음향하시는 분 엔지니어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게이지에서 이제 그분 특성인데 이제 0dB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 레벨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레벨을 보실까? 사실은 SR 개념으로는 그냥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반면 방송국 계신 분의 스타일은 그 소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리 전송 방식이 틀린 거죠.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파로 소리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떤 TV로 음악을 들을지 뭐 컴퓨터로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리를 송출하는 거가 이제 손에 배쳤더라고요. 근데 뭐 SR 하는 경우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음악이 약간 고조될 때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약간 좀 힘있게 나오고 뭐 안정적일 때는 뭐 낮아지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인 소리를 내다 보니까 추구하는 바가 약간 틀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의 성향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봤던 분들이 그 한두 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음향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구하는 바가 틀린 거죠. 시공을 하시는 분이나 뭐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레코딩을 하시는 분이나 SR을 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음향을 배우고 음향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 외에 또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음향 관련된 영업사원 같은 거죠. 그 음향 업체에서 영업사원을 해가지고 그 음향 감독들이나 음향 담당자들한테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음향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세일즈를 하는 그러니까 말을 약간 잘하는 사람, 음향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말빨이 좋은 사람 그런 분들은 음향 세일즈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음향 관련된 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진로는 다양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나는 음향을 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더 맞는가. 나는 약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약간 좀 서투르니까 그런데 약간 좀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공을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실질적으로 라이브 상태의 행사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 편집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라이브 하는 때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레코딩을 해야죠. 레코딩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라이브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코딩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자기는 뭐 살아있는 게 막 느끼고 싶어. 라이브가 적인 게 굉장히 좋아. 그런 경우는 이제 뭐 SR이나 뭐 뮤지컬 이런 쪽 그 엔지니어를 하는 게 좋죠. 어찌됐건 결론은 본인에게 맞는 음향 관련돼서 본인에게 맞는 직업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